안녕하세요. S버프입니다. 축구 토토 승무패 33회차. 이번 회차는 그 유로 예선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 2회차 연속 2월이 되면서 승무패 2월금이 꽤 쌓여 있죠. 이 유로 예선은 지난 18회차와 19회차에도 등장한 적이 있었는데 당시에는 꽤 무난한 결과로 1등이 다수 적중되기도 했었습니다. 이번 회차에도 무난한 결과가 나올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경기는 핀란드와 슬로베니아의 경기인데요. 이번 경기는 핀란드의 무패 예상하는데 핀란드는 3월 펼쳐진 예선에서 1승 1패를 거두면서 H조 4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지난 3월 자신들과 비슷한 체급의 팀들을 상대로 경기를 주도하고 역습에 강점 있는 모습을 보였죠. 대표적인 선수가 이제 푸키인데 이 선수 MLS로 이적 루머가 있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국대 경기에서는 나쁘지가 않았습니다. 3월 A매치에서 두 경기에서 2도움을 기록을 했죠. 반면 이 슬로베니아는 지난 3월 2승을 모두 챙겼습니다. 다만 상대적으로 약팀을 상대로 경기를 완전히 주도하고 공격 과정도 나쁘지 않았죠. X값보다 낮은 득점력을 보여줬고 이 빅찬 스미스도 굉장히 많은 편이었는데요. 이 선수단 라인업은 오블락부터 시작해서 세리아에서 주전 자원들로 뛰고 있는 스토야노빅, 로브릭 등 나름 괜찮은 자원들이 있습니다. 슬로베니아가 득점력에서는 아쉬운 모습을 보이지만 이 만드는 공격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나쁘지 않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4승 1무를 가져가는 모습이었죠. 핀란드의 에이스라고 불리는 이 푸키와 이 카마라 선수가 소속팀의 활약이 미비했다는 점에서 이 약점이 될 수도 있기에 이 핀란드의 패배 그리고 또 슬로베니아의 아쉬운 득점력인 만큼 무승부도 같이 예상을 해봅니다. 핀란드의 무패 예상합니다. 다음 경기는 이 그리스와 아일랜드 경기인데 이번 경기는 그리스의 승리 예상하는데 그리스는 이제 종료가 된 지난 시즌 네이션스 리그에서 C조에서 다시 B조로 승격을 했죠. 최근 수비력이 굉장히 좋은 편이고 이 치미카스, 그다음 마브라파노스, 그다음에 하지디아코스, 조지 발독의 이 백포 라인은 유럽 리그에서 이름 있는 선수진이고 골키퍼 이 블라우디모스는 이번 시즌 벤피카의 최소 실점 우승을 이끈 골키퍼죠. 또한 공격진에서 좋은 활약을 펼치는 이 바카스타스도 올 시즌 튀르키예 슈퍼리그에서 8골 5도움으로 좋은 활약을 펼쳤습니다. 반면 아일랜드는 주로 잉글랜드 챔피언십에서 뛰고 있는 선수로 구성이 되어 있죠. 이 백스리를 바탕으로 롱볼 전개가 워낙 유명한 팀이고 스트라이커 자리에 이 에반 퍼거슨이 등장으로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는 있지만 이 선에서 좀처럼 기회를 만들지 못합니다. 아일랜드는 현재 스트라이커 자리는 해결을 했지만 이선의 폼이 좋지 못하는 점에서 득점력 부재에 시달릴 것으로 예상이 되죠. 또한 최근 폼이 좋은 그리스 선수들이 있다는 점에서 이번 경기는 그리스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그리스의 승 예상합니다. 세 번째 경기는 이 북마케도니아와 우크라이나의 경기인데요. 이번 경기 북마케도니아의 패배가 예상이 됩니다. 북마케도니아는 3월에 펼쳐진 두 경기 모두 승리를 챙기면서 좋은 모습이긴 해요. 하지만 상대팀들이 약팀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하고 약팀을 상대로 많은 슈팅과 공격 찬스를 가져가는데 유효슈팅은 많이 만들지 못하고 아쉬운 마무리 능력도 보였죠. 변수로 작용할 부분은 이 미레브스키 감독이 직전 경기 퇴장 징계로 이번 경기 벤치에서 경기를 주도할 수가 없죠. 우크라이나는 직전 독일과의 경기에서 3대3 무승부를 거두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날 양팀 모두 어느 정도 선수들을 로테이션을 돌리면서 플레이를 했죠. 특히 독일 선수들의 활약이 미비했던 경기이기에 우크라이나가 엄청 잘했다 이런 좋은 평가를 내리기에는 어려운 경기였습니다. 왼쪽에는 이 첼시의 무드릭과 에버튼의 이 미콜렌코 선수가 굉장히 위협적인 모습이고 직전 독일전에서는 지로나에서 뛰고 있는 오른쪽 윙어 이 치앙코브 선수와 딘푸크 선수의 활약이 매우 좋았습니다. 우선 두 팀의 전력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상황입니다. 이 감독의 부재가 있는 북마케도니아가 이 승점을 따내기 어려워 보이죠. 북마케도니아의 패 예상합니다. 네 번째 경기는 웨일스와 이 아르메니아의 경기인데요. 이번 경기는 웨일스의 승리가 예상이 되죠. 웨일스는 지난 3월 A매치에서 이 토트넘의 맨 데비스의 부상 여파로 기존 백스리에서 4-4-2로 변화를 줬는데 이게 매우 긍정적이었습니다. 이번 경기에는 벤 데이비스가 돌아오면서 상대에 따라 백스리와 백포 이 두 가지 모두 소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부분이 되겠죠. 또한 이 가레스 베일, 조 알렌 등이 베테랑 선수들이 월드컵 이후 은퇴를 하면서 선수들이 좀 젊게 로테이션이 자연스럽게 이어졌죠. 특히 노팅엄의 네콜 리압스와 이 번니의 코너 로버츠는 유럽에서 매우 경쟁력 있는 윙백 자원들이고 공격진의 이 키퍼모와 다니엘 제임스의 빅앤스몰 조합은 매우 잘 가동되고 있습니다. 반면 아르메니아는 주로 동유럽에서 뛰는 선수들이 포진이 됐고 최근 원정 10경기 3무 7패를 할 정도로 약한 모습이죠. 그나마 바이른 뮌헨의 U19에 속한 라노스 선수가 3월에 멀티골을 기록했다는 점이 좀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두 팀의 전력 차이가 매우 크고 원정 성적이 매우 떨어지는 아르메니아에게 이번 경기 웨일스의 승리가 예상이 되죠. 웨일스의 승 예상합니다. 다섯 번째 경기 라트비아와 튀르키예의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라트비아의 패배가 예상이 되는데요. 라트비아는 유럽 예선 D조에서 최약체로 평가받고 있죠. 주로 작은 리그에서 뛰는 선수들로 구성이 됐고 올 시즌 강등된 네덜란드 에르디비지의 캄브로에서 뛰었던 울리리키스가 에이스로 활약할 정도로 선수층이 얇습니다.
트리키에는 최근 5경기 3승 2패로 좋은 흐름입니다. 최근 경기에서 크로아티아에게 패하긴 했지만 그전까지 아르메니아, 체코, 스코틀랜드를 상대로 3연승을 기록하면서 매우 좋은 경기력을 선보이고 있었죠. 올 시즌 챔피언스리그 결승 진출의 공신 중 하나인 인테르의 이 차란울루가 중심을 잡고 있는 팀이죠. 풀백 자원이 부족한 것 빼내고는 이 전체적으로 매우 탄탄한 전력을 갖추고 있는 튀르키예 터키입니다. 두 팀의 전력 차가 워낙 크고 최근 경기력도 튀르키예가 좋았기에 이 경기 라트비아의 패배가 예상이 되죠. 라트비아의 패 예상합니다. 여섯 번째 경기는 코소보와 루마니아의 경기입니다. 이번 경기 코소보의 승무를 예상하는데요. 코소보는 예상 외로 좋은 자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벌리 주전 골키퍼 무리치, 그다음에 나폴리의 핵심 수비수 라흐마니가 수비 라인의 핵심이고, 공격진에는 이강인 선수와 환상의 콤비를 보였던 무리키 선수가 있죠. 다만 이 선수들을 제외한다면 전력이 좀 떨어진다는 점이 사실이기도 하죠. 그래도 최근 5경기만 살펴본다면 1승 3으로 지지 않는 경기들을 보여줬습니다. 반면 루마니아는 자국 리그에서 뛰는 선수들로 많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특히 같은 팀에서 뛰는 선수들이 많다 보니 조직력에서 매우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리아 B에서 뛰고 있는 이 제노아의 게오르게 푸스카스 선수, 그리고 파르마에서 뛰고 있는 윙어 데니스만, 이 두 선수의 활약에 따라 승패가 갈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코소보가 폼이 나쁘지 않고 유럽 내에서 에이스라고 볼 수 있는 선수들이 많이 포진이 돼 있죠. 홈에서도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이 코소보의 승리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이 조직력이 앞서고 있는 루마니아인 만큼 무승부 변수도 있는 경기로 예상이 됩니다. 코소보의 승무 예상합니다. 일곱 번째 경기 리투아니아와 불가리아의 경기죠. 이 경기는 리투아니아의 무패 예상하는데요. 리투아니아는 이 유로 예선 G조에서 최약체입니다. 최근 5경기 2무 3패로 흐름도 좋지 않습니다. 리투아니아의 마지막 승리는 작년 3월로 돌아갈 정도로 최근 경기력이 안 좋았죠. 대부분의 선수들이 리투아니아 혹은 이 주변 국가들 리그에서 뛰고 있어 실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선수도 거의 없었죠. 불가리아는 이 메르더 브레멘의 그루예브가 에이스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5경기 2승 1무 2패로 흐름은 나쁘지 않지만 공격력에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수비력과 빌드업에는 어느 정도 능력이 있지만 기회 탈출 능력이 좀 부족한 편입니다. 몬테네그로를 상대로 점유율을 크게 가져갔음에도 이 결정적인 찬스도 많이 만들어내지 못했었죠. 객관적인 전력은 불가리아가 더 낫지만 이 불가리아의 공격력이 매우 떨어지기에 리투아니아의 무패 예상합니다. 여덟 번째 경기는 노르웨이와 스코틀랜드의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노르웨이의 승리가 예측이 되는데 지난 3월 스페인에게 패하고 조지아에게 비기면서 유로에서 출발이 좋지 않았던 노르웨이인데, 다만 3월 치렀던 예선 두 경기 모두 원정이었고 이때 홀란드가 부상으로 빠져 있었죠. 이번 경기는 홈 경기고 홀란드도 복귀를 합니다. 흔들렸던 수비라인도 아이르의 부상 복귀와 최근 마인츠에서 좋은 모습을 보인 올센의 등장으로 긍정적인 요소가 많습니다. 스코틀랜드 역시 최근 5경기 3승 1무 1패 흐름은 좋습니다. 특히 지난 경기에서 스페인을 잡아내면서 유로 예선 A조 선두를 달리고 있죠. 다만 홈과 원정에서 경기력 차이가 굉장히 큰 것이 큰 약점이죠. 전력은 노르웨이가 약 우세고 스코틀랜드가 원정에서 좋지 않았던 만큼 노르웨이 승리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홀란드의 합류는 팀을 더욱 강하게 만들겠죠. 노르웨이 승 예상합니다. 아홉 번째 경기 아제르바이잔과 에스토니아의 경기인데요. 이번 경기는 아제르바이잔의 무패를 예상을 합니다. 아제르바이잔이 지난 3월 펼쳐진 두 경기에서 모두 패배를 기록을 했죠. 오스트리아와 스웨덴, 이 상대적 강팀들을 상대로 대량 실점하면서 아마도 이번 F조에서 매우 낮은 성적을 차지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스웨덴과 경기에서는 자신들이 점유를 더 많이 가져가고도 패스 숫자도 많이 가져갔습니다. 하지만 좋은 찬스가 왔을 때 살리지 못했고 자신들이 공을 뺏기고 역습에 대한 대처가 전혀 되지 않았었죠. 반면 에스토니아는 아제르바이잔과 다르게 자신들이 내려앉고 역습을 하는 약팀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런 실리적인 선택이 상대에게 슈팅 찬스를 많이 내주기는 했지만 상대를 굉장히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아제르바이잔이 자신들이 경기를 주도하고 플레이하는 걸 선호하지만 득점력 그리고 수비력 모두 아쉬움이 있죠. 그렇게 에스토니아의 수비를 뚫어낼 수 있을까 의문이 듭니다. 역습에 대한 대처가 아쉽기에 점유하다 역습으로 실점하는 그림도 예상되기에 이번 경기 아제르바이잔의 무패 예상합니다. 열 번째 경기는 몬테네그로와 헝가리의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몬테네그로의 패배가 예상이 되죠. 최근 5경기 1승 1무 3패, 폼이 좋지 않습니다. 그나마 승리한 불가리아와의 경기에서도 주도권을 완전히 내줬을 정도로 중원 장악력이 떨어지고 있죠. 수비진에서는 에이트마드에서 뛰고 있는 이 사비치가 있지만 다른 선수들의 퀄리티가 많이 떨어져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도 핵심 공격수인 요베티치 최근 폼이 살아난 것은 긍정적이죠.
헝가리는 최근 5경기 3승 1무 1패로 흐름이 좋습니다. 특히 지난 3월 불가리아와의 예선 첫 경기에서는 매우 압도적인 모습을 보였죠. 울산에서 뛰고 있는 이 마틴아담, 라이프치히의 소브슬라이, 프라이부르크의 살라이로 구성된 공격진이 매우 위협적입니다. 마틴아담이 이 수비 라인과 워낙 싸움을 잘해주다 보니 이 선자원들에게 찬스가 많이 생기죠. 이 수비진도 라이프치히의 오르반, 페네르바체의 썰러이를 중심으로 탄탄합니다. 두 팀의 흐름이 상반되고 전력 차이도 큰 만큼 이 경기 몬테네그로의 패배를 예측을 합니다. 여러 번째 경기는 이 키프로스와 조지아의 경기인데 이번 경기는 키프로스의 패배가 예상이 됩니다. 지난 3월 펼쳐진 두 경기 1무 1패를 기록했는데 유럽 내에서도 전력이 매우 떨어지는 팀이고 이 직전 알메니아와의 친선 경기에서는 무승부를 거두긴 했지만 알메니아가 워낙 떨어지는 경기라고 보여주기도 했죠. 반면 조지아는 직전 경기에서 노르웨이와 무승부를 거두면서 나름 이변을 연출했죠. 홀란드가 빠진 경기였지만 그래도 노르웨이 공세를 잘 막아내면서 역습을 지속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조지아에는 나폴리 에이스라고 볼 수 있는 이 흐비차 선수가 있고 흐비차 개인 능력으로 풀리는 모습이 매우 위협적이죠. 두 팀의 전력 차이가 큰 편이고 조지아에는 확실한 공격수 흐비차가 있습니다. 흐비차에게 몰리는 공격을 막기 위해 키프로스가 대인마크를 붙이더라도 이 한 명 이상은 제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흐비차죠. 이런 점을 고려해본다면 이번 경기는 키프로스의 패배를 예상을 해봅니다. 12번째 경기 이 알바니아와 몰도바의 경기인데 이 경기는 알바니아의 승무를 예상을 하는데요. 알바니아가 최근 5경기 1승 1무 3패로 흐름이 그리 좋지는 않습니다. 이탈리아와의 경기에서도 괜찮은 모습을 보였고 폴란드와의 경기에서 석패하는 등 경기력은 나쁘진 않았어요. 아탈란타에서 뛰는 이 짐시티가 수비진에 재합류하면서 수비 전력이 향상된 것은 긍정적입니다. 기존에 주전으로 활약하던 히사이, 그다음에 이스마일리와 함께 세리아 주전 선수들이 포함되어 있는 강력한 수비 라인을 구축할 수가 있게 됐죠. 최근 K리그에서 뛰며 폼 매우 좋은 광주의 윙어인 아사니의 합류로 공격전에서 만들 수 있는 변수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몰도바는 유로 예선 2조에서 최약체죠. 그래도 홈에서 체코와 비기는 등 이변을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전력은 매우 약하지만 수비적인 집중력에서 매우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팀이죠. 알바니아가 전력상으로 매우 앞서지만 이 몰도바의 수비 집중력을 변수로 알바니아의 승 혹은 무승부를 예측을 합니다. 13번째 경기 벨기에와 오스트리아의 경기죠. 이번 경기는 벨기에 승리가 예상이 됩니다. 벨기에는 3월 펼쳐진 경기에서 독일과 스웨덴을 이기며 2연승이죠. 스웨덴전에서는 루카쿠의 활약이 매우 뛰어났고 전체적인 선수들의 밸런스가 매우 뛰어난 편입니다. 다만 이번 경기에서는 케빈 데브라이너가 햄스트링으로 출전이 불가능하기에 크게 전력이 약화될 수가 있죠. 오스트리아는 3월 상대적 약팀을 상대로 2승을 거두며 좋은 분위기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랄프 낭릭 감독은 팀을 전체적으로 젊게 만들었고 많이 뛰는 축구를 구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죠. 다만 강팀을 상대로도 맞서는 축구를 구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감독의 성향상 오스트리아가 젊은 팀으로 개편을 잘하고 있다고 하지만 전력상 우위를 점하고 있는 벨기에고 랑릭 감독이 맞대응을 펼친다고 하면은 벨기에의 전력을 넘어서기 힘든 만큼 오스트리아에게 어려운 경기가 되겠죠. 이 경기 벨기에의 승리를 예상을 합니다. 마지막 14번째 경기 아이슬란드와 슬로바키아의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아이슬란드의 무패 예상이 되는데요. 아이슬란드는 번니의 구드문드손, 그 다음에 미드필더진에는 레벤에서 올 시즌 12골을 기록한 이 톨첸손이 중심을 잡고 있습니다. 지난 경기에서 리스텐슈타인에게 대승을 거두긴 했지만 자신들보다 전력이 강했던 보스니아와 스웨덴에게는 패했습니다. 공격 작업에 세밀함이 부족하고 확실한 해결사가 없는 것이 큰 약점인 팀이죠. 슬로바키아는 뉴캐슬 골키퍼 듀브라브카, 그다음에 살레르니타나의 수비수 기온베르, 나폴리 미드필더 로버트카라는 주요 선수들을 중심이 잘 잡아주고 있죠. 다만 공격진에 확실한 해결사가 없다는 것이 아쉬움입니다. 최근 시드니 FC에서 폼이 좋은 로버트 마크 선수가 얼마나 활약해주느냐가 중요해졌죠. 그래도 일단 수비 라인이 강력하기에 최근 5경기 1승 4무를 기록하는 등 지지 않는 축구를 펼치는 데 일가견이 있죠. 슬로바키아가 우세한 경기가 예상이 되는데 해결사가 부재인 만큼 무승부 가능성도 굉장히 큰 그런 경기가 되겠죠. 아이슬란드의 무패 예상합니다. 마지막으로 최종픽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1번 경기는 핀란드의 무패, 2번 경기 그리스의 승, 3번 경기 북마케도니아의 패, 4번 경기 웨일스의 승, 5번 경기 라트비아의 패, 6번 경기 코소보의 승무, 7번 경기 리투아니아의 무패, 8번 경기 노르웨이의 승, 9번 경기 아제르바이잔의 무패, 10번 경기 몬테네그로의 패, 11번 경기 키프로스의 패, 12번 경기 알바니아의 승무, 13번 경기 벨기에의 승, 14번 경기 아이슬란드의 무패 이렇게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승무패 33회차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저희 분석 참고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